안녕하세요. 빰빠라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인데 이 달이 가장 분수령이 될 거라는 분위기는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월이 가장 극적인 부동산 전환점이 된 건 팩트죠. 극적으로 그렇게 치고 올라가던 집값 추이가 완전히 이렇게 단기간 안에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부동산은 이 부동산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거의 자산 시장이 증시와 같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유사 이래로 이렇게 부동산이 빠른 시장의 반응을 보인 적이 없을 정도로 단기간 안에 극적인 궤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10월은 그만큼 9월의 지표가 본격적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 그대로 실제 거래가에서 꽤 큰 낙폭들이 펑펑 터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국토부에서 한 달 만에 발표한 주택 매매 거래량, 국토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집값 데이터인데 부동산원은 주마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토부는 한 달간 자료를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요. 확실히 9월에 분수령을 만든 브릿지달이 바로 8월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8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6,648건으로 집계가 됐고 전월 대비 다시 11.2%로 감소 추세로 들어갔다는 거. 전국 통계가 10% 이상의 변화율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이가 큰 대변곡점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자체 한 곳을 콕 집어서 집값 변화를 살펴보는 데이터에서도 10% 이상의 변화면 굉장히 큰 파이의 변화율이라 볼 수가 있는데 전국 단위 주택거래 매매량이 11%나 줄었다는 건 그만큼 완전히 8월부터 거래량이 멈춰섰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는 얘기죠. 결국엔 8월이 완전히 꺾여버린 집값 추이의 브릿지 역할을 한 건데 수도권은 거래량이 전국 단위보다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3% 정도가 감소 추세고 지방 역시도 9% 정도 감소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상당히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의 8월 주택 매매 거래는 1,992건. 근데 이렇게 팍 하고 치고 올라가는 듯한 추이가 상승세가 아니라는 점이죠. 7월 대비 14% 정도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택 유형별 모습에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7,000건으로 전월 대비 12.5% 정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9월 통계가 잡히지 않은 8월 통계라는 점이 인상적이죠. 거의 10% 이상 모든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9월 집값 통계가 나오면 거의 곡소리가 날 정도로 거래량은 완전히 쪼그라들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6월과 7월에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와 함께 추격 매수세가 성급하게 올라탔던 걸 경계했던 국토부의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엔 두 달간의 단기적인 상승세였다는 거고 이게 급격하게 7월 말부터 조짐 보이면서 8월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신축 분양시장에선 악성 미분양이 13개월째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 미분양은 일단 짓고 분양에 들어가도 계속해서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90% 가까이 미분양이 나버리면 이건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손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으면 지을수록 업황은 악화가 되어버리는데 가뜩이나 PF 부실 위기가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은 더욱 이런 미분양 급증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특히 공공주택 미분양은 더 심각해서 일반 민간 분양은 무슨 이유로라도 무한궤도로 돌려서 어떻게 해서든 미분양 털어내려 하는데 공공분양은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수요가 손절에 들어간 곳은 대책이 없는 건데 LH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대체로 인기가 시들해져 버리니까 영락없이 빈 공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수요를 찾을 수가 없는 거라. 인천 영종 미분양률이 51% 정도로 치솟고 있고요. 유독 같은 수도권인데도 인천 쪽은
미분양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은 민간 분양도 맥을 못 추는 상황인데 공공분양은 말해 뭐합니까? 전북 익산 쪽은 82%가 공공분양 미분양이 터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8월부터 시작된 거래량 급감은 신축 분양시장, 그러니까 서울 상급지를 제외한 모든 곳의 미분양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서로 엮여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량과 반비례하는 매물량은 서울이 8만 4천 건이 넘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역대 최고 수준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는 자산시장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게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자금이 막혀서 급변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미 2달 전에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 중에 일어났던 부동산 시장의 이상 기류가 분명히 겹쳐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한국 부동산은 버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와 맞닥뜨리면서 정점으로까지 밀어 올리려는 이 단편적인 부동산 장세를 자극하려 했던 수요들이 종국엔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한국 부동산은 이후에 하향화될 수밖에 없는 수순의 궤도 열차를 타고 있는 와중에 이게 너무 금융당국으로 볼 때도 부채가 10조 이상 한 달에 늘어버리는 공포스러운 부채 리스크 빨간불이 딱 켜져 있으니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건데, 이미 떨어지는 궤도 안의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더욱 하락 속도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 자체가 하향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출 규제까지 몰아치고 있으면서 금리 상황이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되고 있으니까 세계는 내려도 한국은 오른다. 아주 이상한 금리 구도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그림이었어야 했습니다. 어제 미국은 0.75%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는데, 결국 물가보단 고용지수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침체에 대한 공포가 금리를 급격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예상인데, 연준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도 미국 침체 국면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전망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미 대선이 11월에 걸쳐 있어서 트럼프냐 해리스냐 결정판 상황에서 이렇게 급격한 변침 지켜봐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급격한 금리 변화는 물가 자극, 경기 침체 국면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유는 침체 국면에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금리와는 지금 별세계죠. 초장에 세계는 오르는데 우리는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스텝이 제대로 꼬인 결과의 후폭풍을 제대로 맞고 있는 겁니다. 대출 규제와 함께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는 반대로 가는 고금리 상황은 연말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 크고요. 결국 지금 상황은 관치금융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금리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할 정도로 완전히 금리 부분에선 꼬인 스텝을 제대로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표금리는 내리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가는 역전 현상들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이 10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워낙 부담 100배입니다. 집값 자체가 여전히 확실하게 잡혔다고 판단하기 이르고 상승분을 완전히 반납을 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죠. 게다가 대출 증가세 역시도 지난달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데이터 부분에서 곡해될 부분이 많아서 더 지켜봐야 하는데,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은 건 대출 수요가 줄은 게 아니란 얘기죠. 5대 은행 대출 창구가 막히니까 이게 우회해서 흘러버리는 건데, 이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가 건전성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가는 상황에서도 주담대가 두 달 새 2천억가량의 증가가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2천억 가운데 1천억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인 걸 보면 역시 본격적인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어도 이금융권 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린 대출 수요의 움직임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비은행권의 주담대 증가는 뚜렷한 풍선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땡겨보려는 수요들이 끊임없는 동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2금융권 이자가 장난이 아니거든. 1금융권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이어서 대출 규제로 인한 이자 부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부동산 쪽 심리가 거래량 감소로 인한 집값 급변침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렇게 여전히 공격적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행위 자체가 거의 뭐 괴멸에 가까운 자기 디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종국의 이 자산 시장은 지금 급격한 해체와 재편이라는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자산 시장이 정점의 부동산 가치를 고스란히 다른 여타의 버블을 겪었던 나라들과 달리 이상할 정도의 열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결국엔 자본의 흐름 속에서 다 겪어야 했던 붕괴 히스토리를 아직 겪지 못한, 그게 그렇게 운명처럼 급격한 자산 시장의 급락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손을 번쩍 혼자 들고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쎄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흘리고 있는 얘기고요. 한국이 경제 부분에서 증시 밸류업이나 통화 가치 면에서 주도적인 동아시아의 리더격, 드래곤이 된다면야 이런 그림들이 딱딱 어울리는데 솔직히 지금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코스피만 봐도 여전히 무섭게 외국인들은 셀 코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장이 열리자마자 1095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이걸 여전히 받아주고 있고, 증시에서의 자금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추세로 가는데 오히려 부동산은 자금을 막아내려 해도 이금융권 들춰내서라도 대출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역시 자본시장의 위기가 증시의 리스크, 자산시장, 곧바로 부동산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수관계로 보여주는 그냥 짝대기 긋기죠. 쭉쭉 서로 간에 그어보면 너무나 일치되는 것이 많은데 부동산 시장은 이런 위험 요소를 간과한 채 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이 지급준비율 금리 내리고 부양책을 내놓은 이유도 부동산 살리기에 올인을 한 건데 이미 2년이 넘어버린 부동산 한파 회복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무작정 금리 끌어내리고 현금 살포해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또 금융시장에선 위안화 강세로 돌아서는 분위기 쏟아지면서 가뜩이나 관세 50% 미국으로부터 물릴 가능성도 있는 중국으로선 위안화마저 강세로 돌아가면 수출길이 더 막막해져. 자국 상품 가격 올라가잖아. 그러니 금융통화정책도 지금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을 맞고 있죠. 지금 원화가 사상 유례 없는 강세로 돌아선 것도 위안화가 이렇게 중국 당국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 아마 중국은 곧 제동을 걸 겁니다. 위안화가 세져서는 도저히 중국은 5% 성장률 달성도 힘들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중국의 부동산 경기 살리기가 금융시장마저도 위협을 하는 건데 한국 역시도 그동안 유동성을 부동산에 너무 풀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코스피 시장, 금융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한은마저도 금융통화정책에서 금리를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집값 문제와 대출 문제로 선택지가 너무 좁아진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결국엔 부동산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모든 산업 구조가 긁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국이 이미 다 선제적으로 보여준 건데 여전히 한국은 대출 수요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움직인다는 건 버블의 한계 상황까지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확실히 지금 부동산은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 상황들 잘 지켜보시고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역시 8월의 시작이 결정적인 전환점인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장은 9월에 열렸죠. 이제 10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10월에 나올 9월 지표 아주 파격적인 숫자들이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집값 추이는 급변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고요. 정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들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타이밍들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것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